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이 양반은 승부사다. 그야말로 지를 땐 지른다라고 하죠. 자, 윤 대통령이 이제 65세, 64세 이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대형 승부 하면은, 대선 출마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이 계엄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던진, 카드다. 그걸 이게 일시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번에 이 계엄을 발동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윤 대통령이 술 먹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던데요. 술 이러면서 술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들이. 대통령이 호주가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걸 위해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다듬었다라는 정황이 쏙쏙 드러납니다. 무려 제가 생각하건대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벌써 이걸 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이 정언이 되겠죠. 이준석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직을 이제 던지고 야인이 됐을 때, 이제 소위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했을 때 말이죠. 둘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님, 내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중앙선관위를 탈탈 털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냄새를 맡았다. 뭔가 이렇게 첩보를 갖고 있었다.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도 이제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8명을 뽑는 그 1차 경선 후보에 이제 이렇게 황교안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황교안 그 1차 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냥 부정선거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TV 토론하면서 물었잖아요.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라면서요.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의견을 묻자,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검찰총장 시절에, 일단 그 검사들을 이렇게 통해서, 자료 수집, 첩보 수집 정도는 해봤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걸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그때가 대통령 되고, 약 한 8개월, 10개월 그 정도 이제 된 시점인데, 그때 초봄이었을 겁니다. 3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2월, 3월 그때요. 당시 이제 박주현 변호사, 윤용준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 뭐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부정선거를 압축시킨, 일종의 PPT 자료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걸 대통령실에서 2시간 넘게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중요한 인사들, 그 당시 시민사회 수석도, 그걸 다 들었죠. 그걸 다 보고 나서, 그거 그냥 자기들만 보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겠죠. 저는 대통령이 확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여기 황교안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윤 대통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과거에는 안 알려졌거든요. 원래 이 방첩사가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군 내부의 일만 제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부정선거 수사는 정치권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기관에서 이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게 오래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개념 모호한 사이버 테러 수사 추가 부정선거도 해당한다. 여기에요. 지난해 3월 22일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요 전에 벌써 윤용진 변호사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가 벌써 보고를 했었죠. 요거 이전에 벌써.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병력 투입을 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했느냐. 국회를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국회는 치는 듯 마는 듯 해버렸고 실질적으로 주력 병력들이 간 곳은 중앙선관위 거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쫙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야권이 지금 말은 안 해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야권뿐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꽤 많을 거요. 여기 수혜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거기에 여당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자,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정말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번 의도가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계엄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선거 하나만을 치기 위해서 선거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냥 말로 벼르고 벼른 칼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걸 술 먹고 갑자기 공격하라. 계엄 발동 이게 아니라니까요. 친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그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교체했던 것도 말이죠. 저는 신원식 장관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국방부는. 그런데도 김용현 장관으로 바꾼 것은 신원식과 김용현의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초강수를 김용현 장관이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다소 한미주의자입니다. 강골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뛰어난 인물은 틀림없는데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고려한다고요. 이 계엄을 발동시켰을 때 일어날 파장 이런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초강수를 이제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이 이제 계엄 카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장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남자 기질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런 면에서 김용현 장관은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정말 죽이 맞다. 척척 이렇게 아기가 맞는 환상의 콤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신원식 안보실장도 아마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김태효 안보실장 이런 사람 이런 라인에서 이번에 이런 계엄 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자, 이 뉴스 자체가 이거 읽어보시면요. 부성찬 여기도 사실 방첩사 이런 데에서 근무 좀 했잖아요. 부성찬에도 이 내용을 알거든요. 부성찬이가 지금 뭔가 지금 눈치챘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말이죠. 요걸 국회에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조사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걸 지금 켜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어. 분명히 중앙선관위를 털긴 털었는데 서버 자체를 갖고 나간 건 아니에요.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2m 이상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들고 나갈 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서버를 들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만 옮겨가면 되거든요. 약 3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엄 자체는 6시간 정도. 저는 그걸로 충분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굳이 서버를 들고 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닥칠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버는 놔두고 서버 안에 있는 내용만, 필요한 내용만 살짝 옮겨갔다. 전체를 다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그거 다 옮기자면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릴 텐데 필요한 것을 옮겨가서 그걸 어디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 꼼꼼히 이제 살펴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요. 이재명을 비롯한 저쪽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붙자도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때문에 공포가 가장 큰 공격성을 갖습니다. 원래 인간의 심리가 무서움을 탈 때 가장 극단적으로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더 지독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 탄핵 으름장을 놓고 진짜 탄핵을 또 한 번 시도했었죠. 실패했지만 또 한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내부 이제 이렇게 틈이 벌어졌다라고 판단하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탄핵시켜가지고 현재까지도 저들이 유린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자기 말 듣지 않을 것 같은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바로 탄핵시켜가지고 표결에 참여 못하게끔 재판에 참여 못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결국 저들이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이제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막 압박하고 대통령이 완전 궁지 몰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언론 기사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넉아웃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케어패 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번 계엄령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요, 원래 그런 계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탱크 뭐 앞세우고 이런 계엄이 아니었다니까, 요걸 딱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월 20일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아닙니까? 대통령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인 겁니다, 지금. 트럼프하고도 벌써 저는 연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요, 트럼프 관련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트럼프 최측근, 자, 이거 보이시죠?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 요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미 인사, 미 대선 앞두고 극비 회동을 가졌다. 미국, 중국 디커플링 구상 책임자도 동석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박주현 변호사도 보이네요. 저는 트럼프와 윤 대통령이 벌써 물밑 접촉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교감을 했을 것이다. 트럼프 이 양반은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그 수준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 이거는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대한 글로벌한 악의 세력,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섣불리 이게 간단히 끝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손잡았다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전면적인 풀스케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뭐 이미 벌써 그런 이야기가 파닥이 퍼져 있는데요. 진짜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은 2차 계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니들 멋대로 까불어봐.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식이죠. 모든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금방이라도 뭐 쫓겨나갈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보수 언론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간은요, 윤 대통령의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심지어 아까 그 기사에 딸린 댓글 보면요, 우리 윤 대통령님 부정선거 및 간첩들 싹 잡아 대한민국 수호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수사위에 비상계엄한 것이면 윤 대통령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했던 겁니다. 아니, 계엄하는데 뭐 그런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게. 그리고 지금 그 밖에 많은 카드라 뉴스가 있죠. 뭐 후방에 있는 특전사도 뭐 침공 계획이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부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전부 저쪽에서 만들어낸, 아니면 말고 선동.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무수한 선동.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구라거든요. 구라. 거짓이거든요. 거짓에 기반한 이야기를 지금 마구 떠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 정치인이 책임지지 않는 말을 던져놓으면 언론이 받아가지고 그냥 보도해버리면 그게 또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거짓말이 횡행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국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거 자체가 내란이에요. 저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 세력들이 내란이다. 그 내란, 그리고 국가를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세력을 전부 다 이제 소탕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오랜 결심이 드디어 이번에 계엄으로 나타났던 것 뿐입니다. 원포인트 계엄이라고 하죠. 자, 제대로 조사해보고 부정선거 내지는 선관위 서부에 대한 해킹 사실이 없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일인데 저걸 왜 음모론으로 몰고 가나. 조사도 못하게 난리 부르서 추는 것이 맞는가.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댓글이 먼저 위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찬성수 보십시오. 2257대 87, 1157대 26, 734대 9. 큰 거 온다. 부정선거 수혜자들 점점 쫄리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는 연루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들이 지금 바싹 지금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빨리 윤 대통령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이것 때문에 더 강하게. 언론도 여기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중앙선관위로 보냈으면은 왜 중앙선관위로 보냈는지를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기획 취재도 해보고 탐사 취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 딱 닫고 있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윤 대통령이 진짜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선동 기사만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쫙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언론사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언론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힘이 셉니다.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이 결과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손잡고 윤 대통령이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선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이게 지금 수출이 많이 됐는데요. 간 곳 대부분이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취소된 데도 여러 분 있고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도 모르거나 아니면 연루자이거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윤 대통령의 대승부수, 대반격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죠. 요 시간이 좀 지난 만큼 다음 시간에는 황교안 대표의 충격적 주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